자, 이번 시간은 이어서 계속해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야기할 건데요. 오늘은 이제 관계식 몇 개 보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이제 응용 문제, 활용 문제 풀어보고 아마 이번 영상은 끝이 날 거예요. 끝이 날 거예요. 이 삼각함수 덧셈 정리가 은근 기네. 자, 그럼 이번에 요 예제 4번부터 볼게요. 등식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그랬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거 예제 4번도 그렇고 문제 6번에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기억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편한 식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코사인 2알파라는 건 알파 플러스 알파로 계산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우리가 그 다음에 신으로 풀 수 있거든. 알파 그러면 얘는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라고 써져요. 그래서 요 코사인 2알파라고 하는 식은 첫 번째로는 요런 식을 만족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선생님이 이런 걸 갖고 왔어. 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코사인 제곱 알파가 얼마였냐면 1이잖아. 그럼 선생님이 아이고 안 써준다. 써줘라. 코사인 제곱 알파 는 하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지. 넘기면 그지? 그럼 여기다가 선생님이 1 마이너스 사인 요거를 갖다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가. 그러면 2 사인 제곱 알파가 되지.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서 똑같은 건데 사인 제곱 알파만 남기게 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알파가 되지. 그럼 얘는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세 번째 식이에요. 그러니까 코사인 2알파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세 개를 쪼갤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떨 때는 이 중에서 괜찮은 거, 나한테 필요한 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걸로 바꿔서 식을 정리해서 풀 수 있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얘가 성립함을 보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지금 요거 가지고 와서 설명해주면 끝이에요. 전개한 다음에 요거 갖고 와서 여기에서 요거 집어넣어서 풀어주면 끝인데 요 나머지 1, 2, 3번을 전부 다 기억하고 있는 게 우리가 꽤 중요하고 우리한테 굉장히 쓸모있는 일이라는 거야. 예제 4번 이렇게 성립함을 보였으니 앞으로는 얘를 써먹으면 되더라 라는 얘기고요. 자, 문제 6번. 이것도 마찬가지.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사인 2알파 역시 사인 알파 플러스 알파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해요? 싸인데 중간에 부호 플러스고 알파인데 오잉? 얘랑 순서만 바뀔지 결국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같은 거 2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사인 2알파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2알파도 탄젠트 알파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1마 탄인데 똑같은 거 두 번이니까 제곱. 그 다음에 탄인데 똑같은 거 두 번 더하는 거니까 2가 붙었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그러면 예제 5번은 우리가 지금 익혀놓은 이 삼각 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용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얘를 사실 뭐 그래프를 항상 매번 그려야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한번 그려서 확인해 보죠. 우리 3x-2라고 하는 애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2분의 1 플러스 2는요. 이런 식으로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그려지죠? 그러면 얘네 둘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요 자리. 이런 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값을 한번 우리가 구해보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빨간 거 구하려고 봤더니 여러분 보여요? 선생님이 이쪽에 있는 걸 만약에 알파라고 하고 여기에서 각을 이루는 걸 베타라고 하면 알파는 얘가 지금 파란색 식이기 때문에 여기 기울기인 3이고요. 그 다음에 3이 아니라 탄젠트 알파가 3이고요. 왜? 기울기니까.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탄젠트 베타가 2분의 1이 되게 됩니다. 맞죠? 요게 초록색 선이니까. 그런데 내가 이루는 이 예각이라는 건 여기 세타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냐?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돼? 여기가 세타죠. 이럴 때 어떻게 써, 우리? 식을 한번 세워보면
세타 플러스 베타가 알파하고 같은 거죠. 맞죠? 삼각형으로 따지면 여기 색깔 노랗게 칠해줄까? 삼각형으로 따지면 요 삼각형에 대해서 얘가 외곽이잖아. 그러니까 외곽의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세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예각의 크기이기 때문에 세타만 구하면 되는 건데 세타를 직접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를 구한 다음에 세타를 구할 거거든. 그럼 탄젠트 세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구할 수 있다예요. 그리고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 플러스 탄젠트 1뿔 탄탄 탄마 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갖다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럼 탄젠트 알파가 3이었고요. 그 다음 얘는 2분의 1이었고요. 여기 3이었고요. 2분의 1이었고요. 그래서 계산해 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2분의 2 플러스 3, 5.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3은 6, 5, 1이다, 1. 그러면 우리가 예각 아는 것 중에 탄젠트 세타가 1을 만드는 그런 세타는 몇 도예요? 45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예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어요. 봤습니까? 요런 그림으로서 내가 설명을 했구나. 네,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있는 문제 7번도 사실은 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이번에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얘는 y는으로 바꿔놔야 뭐가 잘 보이겠죠. 얘는 이렇게 써지고 y는 그러면 얘 넘긴 다음에 3으로 나눠주니까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직선은 요 색깔로 그대로 그리면 얘는 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니까 이런 식으로 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초록색으로 그려보면 얘는 기울기가 좀 3분의 1이니까 누워 있으면서 3분의 2 지점을 지나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에도 우리가 원하는 예각의 크기라고 하면 그거는 요 각의 크기를 말하는 건데 여기를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요 빨간 부분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요 파란 걸 알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이라고 하는 거를 베타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여기 세타라고 하는 각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탄젠트 세타를 구하고 싶은데 예각의 크기 세타를 구하고 싶은데 직접 구할 수 없으니까 탄젠트 세타를 구할 건데 탄젠트 세타를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꼴로 쓸 수 있고 공식에 넣어서 1뿔 그 다음에 탄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알파, 베타. 그래서 여기다가 있는 그대로 넣으면 되죠. 지금 보면 알파라고 하는 애가 바로 얘 탄젠트 알파가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가 저 초록색이니까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집어 넣어가지고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1뿔 탄 곱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2. 그 다음에 2에서 3분의 1을 이렇게 빼내요. 그래서 계산해주면요. 얘는 3분의 5고요. 얘는 3분의 또 5다. 그러니까 또 1이네. 아 뭐야 문제 똑같이 냈잖아. 자 그러니까 얼마예요? 얘는 세타가 45도인 거. 예각이니까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잘했죠? 자 이번에는 문제 8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탑으로부터 8m 떨어진 지점에서 눈높이가 1.6인 사람이 탑의 밑부분을 내려다본 각의 크기가 세타. 그러니까 요 각의 크기가 세타 알려줬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놀려가지고 탑의 꼭대기를 바라본 크기가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라고 했을 때 탑의 높이를 구하래요. 자 우리는 일단 뭘 구할 수 있냐면 요 높이는 알고 있어요. 1.6m 그지?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만약에 나머지 있는 이만큼의 높이를 구할 수 있다면 베스트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 높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지금 이 밑변이 8이잖아. 8 여기 써볼까? 여기 이만큼이 8이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약에 탄젠트 세타 플러스 4분의 8을 구했다고 하면 얘는 8분의 저기 초록 높이가 되겠죠. 초록 높이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다면 내가 초록 높이를 구하고 싶다고 하면 그거는 8 곱하기 탄젠트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자, 얘는 어디서 알아올 수 있어요? 탄젠트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는, 자, 탄젠트 4분의 파이는 우리가 값을 알아. 45도니까, 그지? 세타를 알 수 있어. 탄젠트 세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탄젠트 세타는 우리가 여기가 세타잖아. 아니면 뭐 여기를 세타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게 지금 탄젠트죠. 그러니까 8분의 1.6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나누면 0.2 5분의 1 이렇게 되나? 이렇게 값을 찾을 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탄젠트 덧셈 정리 알고 있으니까 1마 탄 뿔 탄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이 금방 얘기한 것처럼 4분의 파이 같은 경우는 얼마인지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1마, 이 얘기가 아까 얼마였어? 5분의 1 곱하기 1. 그 다음에 1 플러스가 아니라 5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5분의 4분의 5분의 6인가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없애고 이렇게 2, 3 하면은 2분의 3이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초록 높이가 지금 탄젠트가 아니야. 얘가 지금 2분의 3이에요. 2분의 3. 그러니까 초록 높이가 얼마가 되냐면 4, 3, 12가 되는 거죠. 돼요? 얘가 12. 이만큼 12였어. 그러니까 얘네들을 합치면 따라서 진짜 높이는 얼마다? 13.6m가 된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8번과 같은 응용 문제에도 내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어차피 영상이 길어진 김에 하나 더. 여기서 덧셈 정리에 의하면 자, 이거를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잔재주를 부려봅니다. 어떻게 하냐면 코사인 제곱 알파는 요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요런 걸 알게 되면 그 다음 보세요. 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지금 알파 대신 2분의 알파가 들어간 상황이죠.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의 2분의 알파 같은 경우는 이 식에다가 2분의 알파를 넣어준 것과 똑같은 거죠. 어떻게 돼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우리 왜 코사인 2알파라고 하는 애가 얘가 코사인 알파 플러스 알파라고 쓸 수 있으니까 세 가지 버전이 있었거든요. 마, 신 하는데 같은 각이 두 번씩 있어서 이렇게 제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있었고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라고 하는 식도 있었죠. 이게 누구였냐면 코사인 2알파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요 식을 잠깐 정리를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 사인 제곱 알파는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고 얘를 2로 나눈 거거든. 이거 넘기고 이쪽으로 넘겨서 2로 나눈 거야. 이렇게 써줘. 그러면 사인 제곱 2분의 알파라고 하는 건 뭐라고 쓸 수 있겠어?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라고 쓸 수 있겠네. 그지? 이런 거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이거를 반각 공식이라고 했고요. 2알파를 뭐 백악 공식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이름은 이제 빠졌어요. 의미는 없지만 우리가 어쨌든 덧셈 정리를 이용하면 이렇게 2알파꼴 혹은 2분의 알파꼴에 대한 어떤 공식들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항상 시작은 덧셈 정리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알파꼴을 생각해보고 이런 걸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알파 플러스 알파꼴도 코사인 2알파가 우리가 등식이 3개였잖아. 그지? 제곱 마이너스 제곱 공식이 있었고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이 있었고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 꼴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거는 할 거냐, 이거는 할 거냐에 따라서 2분의 알파 공식을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가끔 필요하면 얘를 전개해서 쓰기도 하고요.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익숙하게 좀 연습을 많이 한 친구들은 그냥 이런 공식을 바로 생각해서 풀 수도 있겠죠. 네. 선생님이 이것까지 지금 당장 외우라고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는 뭐 내신이 됐든 뭐 모의고사가 됐든 조금 더 빨리 정확하게 풀고 싶고 욕심이 있고 합니다 라고 하면 아마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예요. 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게 습득하게 되는 거야. 아니면 이런 전개 과정이 머릿속에서 후다닥닥 이루어지게 되거든. 그러니까 아마 자연스럽게 외울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뭐다? 덧셈 정리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얘를 이렇게 유도해가면서 공식을 이용할 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끝났어요. 왜 배웠겠어요? 삼각함수 미분해야 되는데 미분하려면 극한해야 되고 극한 정리하다 보면 지금 삼각함수의 이 덧셈 정리가 필요해서 배운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삼각함수의 극한 배우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